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거의 5년 이상을 일해왔는데,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0원입니다. 1억이 넘게 벌었을 텐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번 진심으로 파헤쳐 봤어요. 그리고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취 일찍 시작하기. 두 번째, 술자리 자주 나가기. 그리고 세 번째,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네 번째, 취미에 큰돈 쓰기. 5번째, 전자기기 새 모델로 계속 바꾸기. 이 5가지를 제가 여태까지 지출 내역을 정리해보면서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뽑은 거고요. 일단 주거비. 제가 첫 번째로 자취 일찍 시작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아마 지금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취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고정 지출을 만들어내요. 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취를 해버리면 이 고정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자취해서 들어가는 월세나 만약에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기청이나 버팀목으로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 월세, 관리비, 수도비, 전기비 이런 공과금비까지 다 포함하면은 정말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4,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서 월세 자취하신다? 그러면 기본 80, 아마 최소가 80 정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정 지출을 자취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실 거예요. 아마 생활비를 20만 원, 30만 원을 내고 이제 같이 지내신다고 하더라도 그 편이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면 무언가를 살 때 세제, 식재료, 화장지, 이런 것까지 모두 이제 제가 구매해야 하고 그게 생활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취한다고 또 이런 테이블, 수납장, 식재료, 식기 도구들 어마어마하게 사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침대 이런 거 사야 되죠. 첫 자취인데 안 사면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취를 한 지 5년이 지나서 이제 6년 차가 됐어요. 6년 차. 웬만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하는 비용만 이제 거의 들고 웬만한 물품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는 한데 이 집이라는 게 계약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2년마다 한 번씩, 월세는 보통 1년 기준으로 한 집에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이사를 자주 다닐수록 이사에 들어가는 복비라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가구를 주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자취는 늦게 시작하는 걸. 그리고 만약에 자취를 하실 거면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때만, 만약에 중소기업을 다니시고 1년 이상을 재직하셔서 중기청 버팀목이 된다고 하시면 그 정책을 활용하시면 되고, 실제로 저도 활용을 해봤었고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시거나 온전히 월세 비용을 다 내셔야 된다면 자취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리고 2번째, 술자리 자주 나가기.
이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술을 좋아한다기보다 그 자리,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교 활동이기도 하고 되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자리가 생기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좋아서 이제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추억이 됩니다. 추억이 되지만 너무 잦은 술자리를 갖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술을 엄청 같이 먹고 어울렸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정말 오래 가지 않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다른 돈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술을 마시는 건 20대 초반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마시고 싶어도 이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기. 제가 혼자 살면서 정말 어려워했던 게 요리하는 거였어요. 밥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다는 게 쉽지 않고 사실 직장인들이 가서 점심은 사 먹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물론 집이 아주 가까우시다면 모르겠는데 거리가 있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밥을 해 먹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체력적 무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물론 그랬었고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항상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런 습관을 잘못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다 보면 기본 10,000원에서 12,000원 이상부터 주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이제 배달 앱을 활용하면 어쩔 수 없이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그렇게 먹는데 또 그냥 10,000원짜리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해산물 좋아하시면 초밥도 시켜 먹어야 되고 고기 좋아하시면 나가서 고기도 드셔야 되고 이런 외식 비용, 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 달 식비가 많이 나올 때는 50만 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식비에 디저트나 이런 커피까지 다 포함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퇴사를 해서 백수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만들어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만들어 먹으니까 식비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 30만 원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지 마시고 가끔 소소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기기 새로운 걸로 계속 바꾸기. 특히 핸드폰. 제가 핸드폰이 망가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바꿨어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망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약정 기간 끝나고 통신비만 내면 될걸. 또 장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패드도 그렇고 노트북도 있어요. 항상 최고급으로 샀습니다. 이 아이패드도 프로예요, 프로. 제가 지금에 와서야 유튜브를 하겠다고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이걸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걸로 부업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나 지금에서야 그냥 부푼 꿈이었고 사실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고급 장비를 살 필요도 없고 중고 사도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그때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중고 사라고, 중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들어가서 중고 알아보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한 번 사두면 오래 씁니다. 특히 오래 쓰고 있어요. 튼튼하고요. 성능 좋고요.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거의.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노트북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걸로 사게 되었어요. 제가 IT과인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영상 편집, 뭐 미디어 편집 같은 거를 좀 하다 보니까 고성능을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뭐 이건 후회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기기도 다 할부로 하게 돼요. 일시불로 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겠지만 최소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신용카드가 있으면 할부가 있으니까 큰 금액의 이런 전자기기를 살 때 뭐 이거 한 달에 렌트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런 가벼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미에 큰돈 쓰기. 큰 돈의 기준이 뭐냐? 만약에 월 세후 200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10만 원 이상, 10만 원도 솔직히 많아요. 1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10만 원 이상을 썼던 사람으로서 아주 크게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취미로 하는 운동이 지금 배드민턴이랑 헬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헬스는 최근에 시작한 거긴 한데 이 배드민턴을 그냥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장비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뭐 그냥 셔틀콕 이 정도의 비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았었는데 그때까지가 딱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월에. 근데 제가 레슨을 시작하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더니 월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팔꿈치 쪽에 엘보가 와서 레슨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받고 나니까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슨을 받아야지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욕심인 것 같기도 한데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 많은 돈을 썼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레슨비를 줄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에 큰 돈을 쓰지 않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취미는 취미로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장비도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는 그 돈을 잠시 아껴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안 쓰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와서는 그 말이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마 이쪽에 제가 여태까지 지출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지 5년 정도간의 지출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항상 제가 업무 이직하고 직종을 바꿀 때마다 급여 차이가 조금씩 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2,500만 원이 최소 2,500만 원을 5년간 일했다고 했을 때 1억 2,500만 원이 지금 제 수중에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죠. 수중에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총 벌어들였을 수입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거비, 뭐 통신비, 보험료, 식비, 뭐 생활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뭐 취미도 즐겨야 되고, 여러 가지 경로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순위로 매겨놓은 차트를 이쪽에다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돈을 사용했더라고요. 우선 뭐 주거비 당연하고 식비, 뭐 전자기기, 운동, 취미, 교통, 보험료,
뭐 제가 교정을 하고 했는데 교정과 여행에 들어간 비용을 정리해봤더니 대략 들어갔을 돈으로 추정되는 게 1억 1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를 썼다고 하면은 1,500만 원은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500만 원의 행방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근데 있잖아요. 솔직히 이 지출 중에 제가 완전히 막, 이 돈을 왜 이렇게 날려버렸을까 하는 후회가 되는 것은 크게 없어요. 예를 들면, 교정에 400만 원이 들었는데, 교정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잘한 지출이라 생각하고, 소비였다고 생각하고, 운동도 사실 건강을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이 문제였던 거지, 운동도 꼭 들어가야 되는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도, 여행을 갔을 그 당시에는 정말 행복하고, 그 여행의 기억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될 정도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쓸모없는 지출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러한 지출들을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벌 수 있으니까 쓰고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뭐 남들은 대학교 다닐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1년씩 1년씩 미루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30이 아니라 26살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 만으로는 25살이지만요. 만약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막 갓 졸업을 하고 25살부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같은 지출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30살에 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오싹해집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저 스스로에게 지금 스스로 다독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다짐하면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다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 탈출 시작하려고 합니다. 30살까지 제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또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해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드렸어요. 근데 좀 공감이 가실 수도 있고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놨다는 게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의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최근에는 술도 별로 마시고 싶지 않고 큰 지출을 들여서 사야 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취미? 운동도 이제 학업 쪽에 좀 더 몰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돈도 줄어들고 식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좀 사치라는 걸 깨닫고 검소하게 해먹고 정말 기분 좋은 날에만 한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것도 다 20살 초반 때 해봐야 되는 거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물론 이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좀 더 줄이고 그 돈을 모았더라면 지금 제 수중에는 좀 더 많은 돈이 있겠지만 그때여서 느낄 수 있던 그 경험들을 뭐 모르고 사는 것보단 그 돈을 써서 알 수 있었음이 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뭐 20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올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 채널 이름이 거지 자취녀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돈이 없어요. 뭐 전세집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거 은행 겁니다. 제 게 아니에요. 계약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연장 못하면. 뭐 전세 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다 후속 조치를 해 놓긴 했지만 세상에 믿을 만한 건 없고 안전한 것도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안전기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또 돈 나갈 때가 있고 또 돈 나갈 때가 있고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25살 정도, 6살 정도면 뭐 한 3천만 원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돈 관리를 너무 개떡같이 했습니다. 후회하고 있고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그러면 제가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백수입니다. 최근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복학을 원래 휴학 상태였다가 복학을 해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돈을 어떻게 모아갈지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또 알바를 한다면 어떤 알바를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면 어떤 쪽에 취업을 할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어떤 일들이었고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진솔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부끄럽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 쿠팡 알바를 신청을 해놨어요. 생애 첫 쿠팡 알바입니다. 물류센터. 후기로 그 쿠팡 물류센터 알바 후기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